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포석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정석 선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길을 굳히지 못하도록 걸쳐왔을 때 어떤 정석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음, 초급자 시절은 내가 알고 있는 정석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날짜, 이 정석은 이렇게 날짜 이렇게 받고, 이 정석은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정석을 둔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급을 넘어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 음, 다양한 정석을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돌이 나아가야 될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석이 수천, 수만 가지를 헤아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모든 정석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또 뭐 학습을 통해서 공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석, 아까 말씀드린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 뭔가 정석들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동류한끼리 분류를 하면 모든 정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석 선택이라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큰 세 가지 이 부류 중에 한 부류를 택하는 것이 바로 정석 선택의 핵심 요인입니다. 핵심 요소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걸쳐 왔을 때 그냥 받는 게 정석입니다. 날일자로 받을 수도 있고 한 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눈목자로 받을 수도 있고 두 칸으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받는 것이 첫 번째 정석의 부류입니다. 소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걸쳐 왔을 때 입구자로 받을 수도 있고 날일자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두 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눈목자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사항에서는 이렇게 세 칸으로 받을 수 있고 받는 거. 이 받는 것이 첫 번째 정석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정석의 부류. 그러니까 정석 선택이라 하면 이 첫 번째 부류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받지를 않고 협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칸으로 협공할 수도 있고 두 칸으로 협공할 수도 있고 두 칸 높은 협공을 할 수도 있고 세 칸으로 협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네 칸으로 협공하는 것은 협공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협공이 아닙니다. 변에서 두 칸을 벌리면 손쉽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협공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정석 부류는 협공하는 것입니다. 협공. 첫 번째 부류는 받는 것이고 날일자든 한 칸이든 눈목자든 받는 것이 두 번째는 협공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붙이는 것입니다. 붙이는 거. 붙임이라 하면 한 칸 붙임이 있고 또 날일자 붙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목에서 날일자 붙이는 거 이렇게 날일자로 붙이는 거 흑의 입장에서도 날일자로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날일자 붙이고 날일자 붙이고 그러니까 붙임수 붙임수도 또 다른 정석의 부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석을 선택할 때는 크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받아야 될 상황에서 협공을 하게 되면
바둑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고, 협공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냥 또 받으면 바둑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류를 언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정석 선택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받아야 되고 어느 때 붙여야 되고 또 어느 때 협공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를 잘 살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때 협공하고 또는 붙이고 받아야 되냐 이거죠. 자, 그런데 딱 잘라서 얘기하면 정석 선택은 변의 가치가 정석을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뭔가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변의 가치가 크면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변의 가치가 크면은 협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이는 수는 그러면 상변과 우변 중에 어느 쪽의 가치를 넓게 보냐면 바로 상변의 가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높게 보는 수입니다. 그래서 변의 가치가 정석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 판단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상변이 큰지 우변이 큰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변의 그 가치, 상변과 우변의 가치는 바로 반대편 귀가 그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하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하기에 흙이 예를 들면 이런 정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자, 흙이 세력을 취하고 백에게 실리를 줬는데, 세력일 경우에는 이 세력이 우변 쪽으로 뭔가 확장을 해서 키울 가치가 크죠? 우변의 가치가 큽니다. 흙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협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협공은 뭐 한 칸으로 협공할 수도 있고, 두 칸으로 협공할 수도 있고, 세 칸으로 협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협공을 하든 흙의 입장에서는 협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석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뭐 여기 이렇게 받는 정석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협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석 선택의 기본을 아주 모르는 그런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백은 이런 경우에 그냥 두 칸을 벌려버립니다. 이렇게 두 칸을 벌려버리면 흙의 세력이 이력이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이제 둬봐야, 이렇게 둬버리면 흙은 강한 세력으로부터 이 벌림의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포석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된다. 자, 참고로 백도 우변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날일자로 달려 들어가는 정석은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흙이 받아주면은 두 칸 벌려서 이건 백이 궁극적으로 우변을 차지했기 때문에 흙의 포석 실패가 되는데요. 흙이 변화를 뭔가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먼저 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받아야 될 때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면 이제는 우하기 세력과 호응해서 우변과 중앙 전체에 큰 흑세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백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이 좋은 수다. 참고로 흙이 이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그러면 올라설 때 1입 이전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괜찮은데, 그래도 역시 우변의 핵심적 요점은 백이 차지했기 때문에 흙의 포석은 나쁘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붙일 때 흙은 우변을 크게 봐서 이렇게 주는 수도 있습니다. 젖히고 받을 때 이렇게 또 두 칸 벌려서 완전히 흙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수법도 가능합니다. 단수 친다면 단수 치고 또 손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는 작전도 하나의 수법으로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우하기가 세력일 경우에는 협공하는 것이 좋은 수다. 근데 우하기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또 등장할 수는 있겠죠. 자, 이번엔 흑이 상변 쪽에 상변 쪽에 이렇게 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때는 또 흑은 이런 상황이라면 상변의 가치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흑도 그냥 받아주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이때 협공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협공하면요, 백이 3, 3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줄 때 가장 알고 있는 기본 정석으로 활용이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변 쪽으로 머리를 싹 내밀었기 때문에 흑은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변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흑은 협공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받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백이 이렇게 두면 그냥 받고, 벌릴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벌려두면 상변에 뭐 상당히 좋은 모양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굉장히 좋은 보석의 흐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의 가치는 기가 결정을 짓는다. 그러니까 어느 쪽 기에 세력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아무튼 그쪽 변의 가치를 뭔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변의 가치를 결정짓는 또 중요한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돌의 위치입니다. 3선이냐 4선이냐가 또 변의 가치를 또 결정을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런 정석이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돌이 지금 4선이지 않습니까? 자, 4선에 돌이 놓여 있으면 4선이 놓여 있는 그쪽 방면에 변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변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변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상기 정석 선택의 경우에 흑은 협공을 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한 칸, 두 칸 또는 세 칸, 어떻게 협공을 하든 협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석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받는 것은 정석 선택이 틀린 겁니다. 백이 아까와 똑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두 칸을 벌려버리면 우변의 가치가 큰 곳을 백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의 포석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선인 경우에는 변의 가치가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협공을 하는 것이 좋은 수다. 똑같은 얘기로 우상기가 뭐 그렇게 또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한 칸으로 이렇게 사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상변의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흑이 정석을 선택한다면 날일자로 받던가 또는 한 칸으로 받던가 또는 누목자로 받던가 어떻게 해서든지 상변 쪽을 받는 것이 올바른 정석 선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공을 하면 안 됩니다. 협공을 하면 3, 4면 들어가 가지고 백이 상변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보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선은 변의 가치를 크게 이제 극대화 시키는데 3선에 있는 경우는 또 이가 틀려집니다. 자, 이렇게 날짜로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돌이 지금 3선이지 않습니까? 3선은 변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변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흑의 입장에서는 우상기 정석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협공을 하기보다는 그냥 받는 것이 더
좋은 정석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100으로 하여금 두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우변 쪽으로 돌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석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선에 돌이 놓여 있으면 변의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똑같은 의미로 우상기가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져 있는 경우에도 흙은 이런 경우에 우상기 정석을 선택할 때 받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상변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협공을 해서 100으로 하여금 상변 쪽으로 뭔가 돌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보통의 일반적인 정석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선에 돌이 놓여 있느냐 4선에 돌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정석 선택이 틀려진다는 거. 자, 이와 같은 정석도 잘 알고 있는 정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똑같은 의미로 흙이 100이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걸쳐 왔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좌상기 형태는 둘째치고 우하기만 형태를 보고 정석을 선택한다면 이 경우에 100의 입장에서는, 흙의 입장에서는 정석을 선택할 때 우변의 가치는 이 돌이 3선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변 쪽으로 돌이 흘러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협공을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우변 쪽으로 100이 돌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석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돌이 3선에 놓여 있느냐 4선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정석 선택이 확 틀려지죠. 자, 요 정석 모양에서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정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100이 걸쳐 온다면 지금은 우하기가 4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변의 가치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흙은 당연히 우변 쪽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칸으로 받던가 또는 날일자로 받던가 눈목자로 받던가 일단 변 쪽으로 받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벌려서 가치가 큰 우변 쪽으로 뭔가 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석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 100이 이쪽으로 걸쳐 온다면 이때는 당연히 협공을 해야겠죠. 우변의 가치가 크니까. 이렇게 받으면은 이거는 또 정석 선택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100이 뭐 이렇게 또 벌려버리니까 이것은 흙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연히 협공을 해야겠죠. 우변의 가치가 크니까 협공하는 것이 좋은 수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상대방이 걸쳐왔을 때 협공을 해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게 비단 화점뿐만 아니라 소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걸쳐왔을 때 받으면 안 되고 흙은 받으면 안 되고 협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협공. 뭐 두 칸 협공하든 한 칸 협공하든 두 칸 높은 협공하든 우하기의 가치가 우하기가 4선이기 때문에 우변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협공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목 한 칸으로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공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100으로 하여금 우변 쪽으로 돌이 흘러가게 하는 정석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정석 선택의 기본을 모르고 두는 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정석을 선택할 때 협공을 받을 것인지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이 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붙이는 수는 어떤지 붙이는 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이제 붙여야 되는 것인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붙이는 수는 일반적으로 이쪽 변의 가치를 더 크게 하고자 할 때 두는 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변의 가치를 크게 볼 때 붙이는 수를 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흙이 자 이렇게 한 칸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에 또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칸. 이 형태는 지금 백이 걸쳐 왔을 때 우변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받는다고 그랬죠.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붙여서 우변의 가치를 크게 또 뭔가 도모하는 수도 가능합니다. 자, 젖히고 뻗고 예를 들면 이런 정석이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둬서 우변의 가치를 크게 보고 이렇게 붙여 뻗는 수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붙이는 수는 우변 쪽에 미리 흙돌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벌림이 미리 있을 때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리 벌림이 있을 때 붙여가지고 뭔가 세력 작전을 도모하고자 할 때 붙이는 수가 유력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소목이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목이라고 해도 우변 쪽에 이제 벌림이 미리 있을 때는 미리 벌려져 있을 때는 이렇게 올 때 이렇게 붙이는 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붙여서 우변의 가치를 크게 보는 것이죠. 젖히면 이렇게 뻗어서 호구 치면 이렇게 뭐 이런 형식으로 우변의 가치를 이제 크게 보고 벌림수의 의미를 이제 크게 보고 이렇게 두는 작전도 유력한 작전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쪽 편의 가치를 크게 보는 수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삼연성 보석에서 걸쳐 왔을 때 보통 이제 세력 작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공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정석 진행 많이 이제 지켜보셨을 겁니다. 기본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유력한 보석 작전이긴 하지만 우변 쪽에 미리 벌림이 있기 때문에 흙이 붙여서 붙여 뻗어 가지고 또 세력 작전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변 쪽에 이렇게 변 쪽에 미리 벌림이 있을 경우에 붙여 뻗어 가지고 세력 작전을 펼칠 때 붙이는 수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절대로 붙여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흙이 이렇게 걸쳐 왔을 때 지금 상황은 흙이 미리 지금 벌려져 있는 경우거든요. 상변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백이 이렇게 붙여 뻗어가지고 세력 작전을 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세력을 쌓아봐야 미리 이 흑한 점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봉쇄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붙여서 세력 작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붙여 뻗어서 세력 작전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두어왔을 때는 상변을 둔다면 그냥 받는 것이 좋은 수고 이쪽으로 붙이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수이니까 뭐 이을 때 뭐 이렇게 변으로 진출해서 이렇게 두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붙여가지고 세력 작전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감각이다. 상대방이 미리
변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은 좋은 수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꼭 알아두시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붙이면은 일반적으로 돌이 강해진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대방의 약한 돌을 붙여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도왔을 때 사실 이제 보시면 여기가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이 돌도 약하고 이 돌도 약하고. 자, 이런 장면에서 이제 허술한 약점이 있는데 이렇게 붙여서 그 약점을 스스로 없애는 것은 상대방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붙이면 강해지기 때문에 붙여 뻗고 이렇게 파고들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두어버리면요, 우변이 자연스럽게 약점이 보강이 되면서 벽의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붙여 뻗으면 안 됩니다. 비록 뭐 이렇게 변 쪽에 미리 벌려져 있는 경우라도 이런 경우에 흙이 이렇게 붙여 뻗는 것은 붙여서 뻗는 것은 좋은 작전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약한 허술한 것은 붙이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라면 흙은 그냥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한 정석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받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쳐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쳐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한 곳을 붙여서 약점을 스스로 뭔가 자연스럽게 없애는 것은 길이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붙여 뻗는 것은 아주 나쁜 정석 선택이다. 화점이 아니고 소목이라도 마찬가지죠. 소목이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도왔을 때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상변 쪽에 흙돌이 있을지라도 이런 경우에 허술한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여서 백돌을 뭔가 자연스럽게 약점을 보강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정석 선택이 아니다. 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붙이지 말고 그냥 받던가 또는 뭐 협공하든가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은 수지, 붙여서 여기를 붙이거나 또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점을 보강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 수가 아니다. 좋은 작전이 아니다. 상대방이 허술할 때는 절대 붙이는 것이 좋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방이 걸쳐왔을 때 정석의 수는 수천 수만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받는 것, 협공하는 것, 붙이는 것,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주변 배석, 특히 변의 가치를 보고 정석을 선택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변의 가치는 반대편 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변의 가치가 틀려진다는 것, 달라진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제 공부한 이 정석 선택의 요령을 터득을 하셔서 실전에 활용을 하시면 보다 뭔가 고급스러운 보석을 펼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